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메이저리그 팬들의 별난 밤을 책임지는 별난 MLB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현우 기자님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별로 안녕 못하시다고. 네, 저 댄스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 악플들과 뭐라 해야 될까요? 놀리는 행위에 질려버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큰 줄기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처음에는 안티 페스티벌 이야기도 했었고 그에 앞서서는 뜬공혁명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자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야구를 보는 재미를 여러분께 더해드리기 위해서 이 투수들의 공 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네. 바로 피치 터널 이론이죠. 네, 피치 터널 이론이란 이제 터널 구간을 최대한 늘리는 피칭을 하는 게 이제 투수한테 훨씬 유리하다. 이 터널 구간이라는 거는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났을 때 이 타자 앞쪽으로 다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공이 비슷하게 보이는 궤적이 흡사한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이 길면 길수록 위력적인 투구를 할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투수고 이현우 기자님이 만약에 타자예요. 그러면 제가 던져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약 0.4초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0.4초가 걸리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만 타자가 이 공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자 이 공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피치 터널 이론이라는 건데 이런 터널 이론이 어떤 효용 가치를 지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영상이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은 싱글레이에서 뛰고 있는 어떤 선수가 아마추어 때 연습했던 기구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모든 공을 던질 때 저 사이로, 원 사이로 공이 통과할 수 있다면은 피치 터널이 길어지게 되겠죠. 메이저리그에도 그런 선수들은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바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에이스인 트레버 바우어입니다. 또 나왔어요. 예,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돌이잖아요. 지지난해 이제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드론을 가지고 놀다가 손이 베이는 바람에 월드 시리즈에 못 나왔었던 정말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대학 시절부터 랩소도라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회전수뿐만이 아니라 터널 구간도 체크를 해서 공을 최대한 비슷하게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바우어의 패스볼과 체인지업을 이제 영상을 겹쳐서 보면은 거의 릴리스 포인트부터 타자 앞에 도달할 때까지 궤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연습을 아마추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요즘은 코리 클루버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바우어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이렇게 그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선수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너클 커브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썼었는데요. 근데 너클 커브라는 구종은 일반적인 커브와는 달리 처음 시작부터 패스볼과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갖고 있는 구종입니다. 아마 PD님이 여기다 이제 화면을 넣을 텐데 너클볼은 일반적인 커브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던졌을 때 공이 떠오른 다음에 서서히 가라앉는 구종이라고 한다면 너클 커브 같은 경우에는 패스볼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는 구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브의 낙차는 굉장히 좋았지만 커브를 결정구로 활용하지는 못했었어요. 맞아요. 류현진 선수 본인이 이 커브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건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볼과 커브가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너클 커브를 장착한 이후에 외신 보도를 보더라도 좌타자를 상대로 한 좋은 결정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 피치 터널 이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도 이제 터널 이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텐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그 피치 터널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보세요?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여보세요? 터널이요.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터널입니다. 붕괴의 규모로 봐서는 꽤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데. 오승환 같은 경우에는 터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길어요. 예.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근데 던져질 때 자체가 이 슬라이더를 던질 때 팔의 각도가 낮았어요. 패스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이 좌타자 같은 경우에는 보고 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오승환 선수의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 피안 타율이 4할에 달한다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 오승환 선수의 슬라이더가 상당히 괜찮아졌고 본인도 이제 각도를 수정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MLB.com에서 게임데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승환 선수의 슬라이더가 커터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커터성 슬라이더는 오승환 선수가 던지는 정통 슬라이더에 비해서 릴리스 포인트가 높습니다. 패스볼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비슷한 곳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오승환 선수의 패스볼과 슬라이더를 잘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오승환 선수의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아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터널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투수들과 포수들, 배터리가 타자들을 상대를 하는데 과연 타자들은 이런 이론, 이런 볼 배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저희가 다음 편에 또다시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난의 멜비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Sketch the 하겠습니다. trees and the daffodils. 감사합니다.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